네, 다음으로 비교과 영역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네, 수상 내역이 더 이상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이 수상 내역은 기존 입시 체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학생은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시험 날만 되면 유독 배가 아파요. 과도한 긴장감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수학 평상시 실력에 비해서 성적이 항상 아쉽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험은 못 봤지만 각종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수학 경시대회에 다수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과 성적을 수상 실적을 통해서 본인이 수학 실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수상 실적은 기존 입시 체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대적으로 아쉬운 낮은 교과 성적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더 이상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이 교과 성적을 만회할 기회가 없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독서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독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성적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 학생이 전공과 관련해서 얼마나 꾸준한 관심을 보였고 얼마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독서활동도 더 이상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겠다가 아니겠죠. 사라진 기회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교과 세특입니다. 수상 내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등학교들에서 이미 이 달라지는 입시 체제에 맞춰서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실시됐던 교내 대회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서 이 교내 대회를 다양한 학교 행사, 교과목별 행사, 진로 체험 활동 또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과목별 수행평가를 통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진 교내 대회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나 학교 행사들을 교내대회처럼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독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특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요. 과목 담당 선생님들께서 매 학기마다 교과목과 관련된 책을 한 권씩 읽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교과목 세부 특기 사항에 기재를 해주시는데요. 학교,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독서활동이 사라졌다고 해서 세특에 책이 한 권도 없는 학생과 세특에 책들이 항상 적혀있는 학생과 누구를 더 좋아할지, 선호할지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수상 내역과 독서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신경 쓰지 않겠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 주로 교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 또는 학교생활 참여도 자율활동이나 정규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라진 기회를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이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교과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비교과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교과 영역의 비중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내신 성적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건 교과 전형이 됐건 우선은 내신 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신 성적 관리에는 더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세부 특기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상 내역이나 독서활동 같은 것들을 교과목별 세특을 통해서 충분히 나의 조금은 아쉬운 교과 성적을 만회하고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 수업 시간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성실히 참여해야 되겠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높은 교과 성적을 유지하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과목별 담당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세특 내용이 어떻게 기재될 것인지 협의하고
논의하고 때로는 이제 강력하게 요구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쭉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맞습니다. 24학년도 입시부터는 생기부 많은 내용들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내용이죠. 근데 그 안에는 비교과 영역의 축소가 훨씬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면 이 비교과 영역이 사라졌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모든 비교과 활동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했던 활동 내용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것들, 네, 학교에서 진행하는 정규 활동에 더욱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내신 성적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대한 성실함을 바탕으로 높은 교과 성적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트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내가 어떤 부분들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024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부터 생기부가 달라진 지점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